12차시 외래 관광객 특성 요인에 대한 상세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 차시에서 준비한 세 번의 시간에서는 관광객 특성 요인 중에 국가 변수를 중심으로 좀 상세한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를 입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국가 변수에 따라서 다른 변수 안에 특히 연속형 변수와의 관계를 저희가 볼 때는 요약 집계라고 하는데요. 두 개 변수 간의 2차원 요약 집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 모델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관광객 특성 요인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데, 이 특성 요인은 조절 변수이기 때문에 이 결정 요인이 어떤 계획하기 전에 이렇게 수립했던 내용에 따라서 실제 이런 형태대로 이용을 하게 되고, 또 이용의 어떠한 퀄리티에 따라서 이러한 정성적인 심리적인 어떠한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는 구조 속에서 이런 관계가 국가별로 좀 다르더라, 성별에 따라 다르더라, 연령대에 따라 다르더라, 이런 분석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해서 이 고객들을 매스미디어라고 그러죠. 큰 덩어리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원투원 릴레이션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그런 성향들을 요 특성 변수를 분석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이 거주 국가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이렇게 있고, 종속 변수가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체류 기간, 지출 경비, 전반적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따라 이 한국을 방문해서 머물다 가는 기간이 어떻게 다른지, 또 쓰는 씀씀이, 경비가 어떤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어떤지를 한번 볼 예정이죠. 그래서 나라별로 우리가 이전 차시 세 번째 시간에 국가에 따라서 그때는 범주 데이터 간의 관계를 봤었죠. 선호하는 만족 활동이라든가 액티비티, 또 어떠한 그 멤버들하고 같이 오는지를 여기서 교차 분석을 해서 봤다면, 지금 요 2차원 거주 국가와 다른 종속 변수와의 관계 분석에서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 아니라 요약 집계라는 어그리게이션, 그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 모델에 입각해서 저희가 로 데이터를 이렇게 역시 동일한 로 데이터 로딩을 좀 했고요. 해당되는 데이터 구조에서 내셔널 변수, 얘가 독립 변수, 그리고 이거에 따라 체류 기간이 어떤지, 그리고 쓰는 비용, 지출 경비,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도, 이렇게 세 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벼운 이런 모델링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어지는 R코드에서는 변수별로 저희가 기술 통계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 국가 변수는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금방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종속 변수가 연속 변수이죠. 그래서 이 연속 변수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아웃라이어가 큰 쪽이나 작은 쪽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제어해 나가는 것이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거주 국가 탐색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저희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주요 포인트만 좀 살펴보죠. 자, 이 거주 국가 이렇게 HMISC로 기술 통계 분석하면 19개가 있다. 주로 이제 요 맵 밸류라는 요 플레이할 패키지에, 물론 뭐 두바이 패키지에 리코드 베어리어블이라는 요 함수를 써도 상관은 없겠고요. 여러 가지 기능 함수를 종합적으로 좀 응용하시면 되고, 이런 숫자를 문자로 리코딩해야 범주 데이터는 이해하기가 좋죠. 숫자가 뭐 작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숫자가 이제 클 때는 몇 번이 뭘 의미하는지 이렇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블을 붙여주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범주 데이터가 개수가 많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이제 방법론적으로 요령인데, 가급적이면 1번, 2번, 3번, 4번이 우리한테 중요한 게 먼저 오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이제 서열의 의미가 있는 변수라면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대리 직급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장 직급이 있고 차장 직급이 있고 이렇다. 이럴 때는 1번을 대리, 2번을 과장, 3번을 차장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자연스럽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면서 직급이나 권한, 이런 연봉, 어떤 이런 체계가 조금 올라가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다른 변수와의 관계 분석하기가 좋죠.
요걸 만약에 이제 뒤죽박죽으로 과장 나왔다가 대리 나왔다가 차장 나왔다 그러면 그 권한 체계나 직급 체계가 혼동을 주죠. 그러면 이제 읽을 때 분석 결과를 우리가 해석할 때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하지만 이 거주 국가는 어떨까요? 국가별로 그러한 서열의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데나 번호를 그냥 가나다라로 부여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왕이면 우리하고 가까운 나라, 많이 방문하는 중요 나라들 있죠. 이쪽이 분석 테이블에서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빈도 분석을 해서 중국,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 좀 많이 비중 있게 방문을 하고 있고 gg플로2가 아니더라도 요 이제 빈도 테이블하고 비율 테이블, 그래프까지 한 방에 구해주는 요 패키지, 요거 이용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에피 디스플레이라는 그 패키지, 지금 라이브러리로 지금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데요. 그 패키지 기능을 로딩해서 이 함수를 쓰시면은 테이블하고 그래프를 같이 만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나 이쪽이 좀 비중 있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종속 변수인 연속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 체류 기간을 먼저 한번 좀 볼 텐데요. 어차피 독립적으로 저희가 거주 국가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른지, 또 거주 국가에 따라 지출 비용, 거주 국가에 따라 만족도가 어떤지를 따로따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체류 기간 먼저 좀 보는데요. 피어리어드 변수를 일단 디스크라이브 함수에 사이클 패키지에 넣었어요. 평균이 14일 정도 머물다 간다는 얘기죠. 근데 중앙값이 5일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쪽에 크고 작은 쪽에 5% 정도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다음에 평균을 내면 국내에 한 6일 정도 머물다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이어가 상당히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판정할 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로 데이터를 읽어보시면은 HMISC 패키지 가지고 보시면 물론 해당 내용을 그냥 출력해 보셔도 됩니다. 마이 달러 피어리어드라고 해서. 그러면 이 날짜가 365일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 와서 아예 1년을 살다가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여행을 하러 왔든 비즈니스를 하러 왔든지 간에 유학을 왔든지 간에 어떤 순수한 어떤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패턴은 아니니까 아웃라이어로 간주를 하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한 달 정도가 최대 여행할 어떤 그 기간이다. 일단 요렇게 뭐 평균대로 6일 정도에서 자를 수도 있는데 10일 정도, 한 달 정도 요새 뭐 한 달 정도 살아보기. 우리도 유럽 같은 데 여행 가면 최소 2주,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녀야 유럽을 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마이라는 원본 데이터 셋에서 피어리어드란 변수가 31일보다 이하인 경우만 부분 추출을 해서 마이2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피어리어드 변수를 가지고 레코드를 제어하는 거죠. 변수 컬럼은 그대로 다 20몇 개를 가져오고 다만 이제 레코드 피어리어드 변수가 31일보다 큰 레코드는 제외하고 31일 이하인 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 여행 객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따로 뽑아가지고 마이2에 넣었어요. 다시 한번 기술 통계 분석을 했는데 자, 이제는 평균값이 6.781로 이렇게 넘어왔죠. 어느 정도 메디안 값도 5일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 이제 구색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 마이2에 있는 그 체류 기간을 역시 박스 플롯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요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전히 박스 플롯 상으로는 여전히 그 좀 튀는 아웃라이어들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그래서 요 그림 내용을 요 임의의 변수에 넣고 내부 구조를 보면 이런 사항들을 만나실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 스테이치라는 요 달러 스테이치라는 요 내용이 그 박스 플롯에 여기 이제 통계량 하한치, 상한치, 중앙값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한치가 11일이에요. 11일. 그거보다 큰 거는 좀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고, 달러 아웃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바로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보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따로 이렇게 출력해서 우리가 뭐
아웃라이어만 별도로 분석할 때 쓸 수 있는데 하여튼 31일 정도 들어온 걸로 일단 쓰도록 하고요. 이번엔 지출 경비를 좀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좀 쭉 해놓고 나서 뒤에 관계 분석을 이렇게 시행해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경비의 익스펜스 변수를 이제 한번 기술 탐사획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눈여겨볼 점은 my2를 가지고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체류 기간으로 한번 이제 전처리한 서브셋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또 지출 경비 면에서도 약간 제거를 해서 두 가지 요소가 좀 충족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 경비가 50만 달러, 일시 백 천만, 5만 달러 정도 돼 있네요. 그러니까 5천만 원 이상 여행 경비를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사실 이 데이터 전체가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00달러 정도, 한 환율 계산했을 때 한 1,200만 원 정도 안팎으로 이렇게 경비를 갖고 오는 걸로 해서 my2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이번에 expense라는 변수의 값이 10,000달러 이하인 경우 그것만 따로 추출해가지고 my3에 집어넣었어요. my3. 그래서 다른 전처리 셋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원래 이 평균값이 3,200달러였는데 중앙값은 980달러. 요게 이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웃라이어가 좀 해소된 걸로 이거 생각이 되고 역시 그래서 요 내용을 my3에 집어넣기 때문에 my3에 있는 요 익스펜스에 대한 박스 플롯을 그리시면 여전히 좀 튀는 데이터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10,000달러 이하 정도는 여행 갈 때 그 정도 또 지불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범주로 간주해서 실제 분석에 이 내용을 그대로 입력을 할 거고요. 여기 그 박스 플롯 그림 이렇게 지금 통계량이 나와 있죠. 하한치가 0.1달러 그리고 중앙값이 여기 메디안 965달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한치가 3,125달러. 요거 이상 되는 데이터들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속 변수인 전반적 만족도 변수입니다. 오버랄 변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my3에 있는 오버랄을 보셔야 돼요. 이미 이제 우리가 이상치가 있었던 체류 기간이나 그걸 my2로 옮겼고 또 my2에 있었던 익스펜스에 대해서도 10,000달러 이하로 줄인 게 my3에 있죠. 그래서 요 데이터셋을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떤지를 봤는데 만족도 변수는 지금 보면 1번 매우 불만족한다, 5번 매우 만족한다. 요 사이를 정상 범위 내에서 이렇게 레코딩이 됐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다 분석에 이렇게 투입하는 걸로 이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그렸을 때 요번의 경우는 아래쪽에 오히려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대부분의 데이터가 이쪽에 몰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대부분의 데이터가 몰려 있는 구간에 1.5회보다 크거나 작은 쪽, 이 데이터가 좀 튄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인원이 이 불만을 나타낸 걸로 이렇게 보는데, 요건 아마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이 전반적인 만족도 변수는 전체적으로 분석 모델에 다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개별 변수, 모델을 구성하는 개별 변수를 봤으니, 저희가 이제 거주 국가에 따라, 내셔널에 따라서, 우리가 체류 기간, 피어리어드, 그 다음에 익스펜스, 그 다음에 전반적인 만족도, 오버랄, 이렇게 이제 세 번의 세부 가설을 수립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제는 변수별로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 간의 관계를 이제 의미하는 화살표, 관계 분석을 할 겁니다. 범주에 따라서 연속 변수의 수치를 좀 요약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요약 집계 분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주와 범주 간에는 교차 분석할 땐 테이블 함수를 썼는데 요약 집계할 때는 이 어그리게이트 함수가 많이 쓰입니다. 집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요 틸드 기호를 중심으로 이러이러한 독립 변수들이 이렇게 체류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틸드 기호 외에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우리가 수학식을 많이 적는 것처럼 오른쪽에 독립 변수가 있고요. 왼쪽에 종속 변수가 있는 구조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피어리어드하고 내셔널 언더바 c라는 캐릭터로 리코딩한 요 변수가 my에 들어있다. 그래서 요
뭘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전처리 작업을 요 피어리어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진행을 좀 했었죠, 저희들이. 여기서 최초에는 그 원본 그대로 한번 그 있는 상태에서 체류 기간이 뭐 무한정 1년 정도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집계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체류 기간을 31일로 이렇게 줄였을 때 그걸 가지고 한번 보고, 세 번째는 비용도 $10,000 이하로 줄였을 때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집계를 내봤는데 전처리를 하나도 안 했을 때의 체류 기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동이네요. 중동. 중동에 만수르가 맞나요? 하여튼 30일 넘게 이렇게 있다가 갔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인도가 27일, 러시아. 예, 이 평소에 관광객이 이렇게 많이 오지 않는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체류를 많이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관광 목적 말고도 플러스 알파적인 비즈니스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막상 그 관광객 비중이 높은 중국, 예, 그리고 일본, 대만, 홍콩, 뭐 미국 이런 쪽이 오히려 홍콩하고 대만, 일본은 거의 뭐 10일 이내, 그리고 나머지 중국이나 미국 이쪽은 한 2주 정도 머물다 가는 걸로 일단 아웃라이어가 있을 때는 이렇고요. 그 31일로 줄였을 때는 여전히 중동이 1등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은 평균 국내 와서 10일 이내로 머물다 가는 걸 알 수 있지만, 대만하고 일본은 짧게 가네요. 거의 일주일 이내. 평일날 왔다가 또 주말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아니면 주말 끼고 왔다가 다시 평일날 업무 보러 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출 경비까지 우리가 좀 전처리한 다음에 봤을 때는 요거는 뭐 당연히 동일하게 나오겠죠. 해당 데이터가 저거니까요. 동일한 데이터니까 이렇게 좀 요건 숫자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요 국가별로 체류 기간에 차이가 있는 없나를 평균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최대 체류 기간을 알고 싶으면 맥스 함수를 보시면 되고요. 최소 함수, 중앙값 다 그 함수를 쓰실 수가 있어요. 미니멈이라든가 메디안이라는 함수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민이라는 함수는 왜 옵션 중에 이 트림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평균을 구할 때 그 양극단에 조금 아웃라이어가 있으면은 5% 정도 일단 무조건 제외하고 가자. 그래서 혹시라도 31일로 그 체류 기간을 일단 논리적으로 좀 제거하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도 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빼보자 이거죠. 그랬을 때 10일 안팎으로 국내에 머물다 가는 걸로 돼 있고, 국가가 조금 아래로 내려갈수록 하루 이틀씩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일일이 읽어야 되는데, 역시 시각화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계 테이블의 내용이 지금 저희가 요 이름으로 지금 저장해 놨거든요. PD_NAT_DF. 그래서 피어리어드하고 내셔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그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갖고 있다. 그걸 일단 이렇게 투입을 했고요. gg플로 패키지에. 그 중에 국가명이 X축에 오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국가명이. 근데 여기 이제 리오더가 왔기 때문에 소팅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소팅을. 이 가나다라 순서대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피어리어드 2, 머물다 가는 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팅을 좀 해달라 이 뜻이고요. Y축에는 실제 이제 머물다 가는 그 기간,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가명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세로 방향으로 이제 서 있는 막대 그래프인데, 제가 요거를 코디네이션 플립이라고 해서 90도로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출력을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타이틀, 색상 같은 거 이렇게 좀 입력을 좀 했다. 그리고 여기 스테이츠가 아이덴티티는 실제 이 로 데이터, 수치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고요. 수치 데이터가 없을 때는 보통 이제 요 gg플롯 그리실 때 요 스테이츠 옵션을 카운트라고 하시면 됩니다. 카운팅을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해가면서 그 빈도를 세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국가에 따라 체류 기간에 차이가 있다. 주로 가까운 일본, 대만, 홍콩은 가깝다 보니까 잠깐 왔다가 이렇게 또 금방 이 업무로 복귀하는, 이렇게 쉽게 좀 오는 짧은 여행이 좀 많고, 그리고 중동이나 인도, 러시아 쪽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관광 겸
여행 겸 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이용 패턴에 따라 우리가 상품을 역시 일본 쪽에 장기 상품을 이렇게 마케팅하면 잘 안 팔린다는 게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먼데 있는 중동이나 인도 이런 나라들한테 짧은 여행 오세요 이러면 별로 어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은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종속 변수죠. 지출 경비도 마찬가지로요. 거주 국가에 따라 익스펜스 내용이 어떤지를 전처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체류 기간을 30일 이내로 줄였을 때 그다음에 익스펜스를 $10,000 이하로 줄였을 때 그리고 이 평균을 트림 옵션으로 거기서도 또 $10,000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제외했을 때 이럴 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중동이 씀씀이가 크죠. 싱가포르도 있고 중국도 씀씀이가 꽤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근데 어쨌든 이 데이터는 이제 뭐 $10,000,000 이상인 사람들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익스펜스 2를 보셔야지 제대로 된 데이터입니다. 중동이 $2,000, 중국이 거의 $2,000 육박하고 러시아가 $1,500. 상대적으로 일본이 되게 짜네요. $700 안팎으로 써서 이렇게 이제 서비스를 이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홍콩이나 인도도 상대적으로 많이 지불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박하게 일본이 되게 알뜰살뜰하다는 패턴이 여기서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요. 저희가 GG플로 패키지에 넣어서 지금 이 분석 테이블 자체가 익스펜스 언더바 내셔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 내셔널 언더바 C를 X축에 뿌리고 그다음에 이제 Y축에 실제 요 비용 달러 그 숫자를 여기다 이제 Y축에 기록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코디네이션 플립으로 역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좀 눕혀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X축에 요 이름이 있으면은 국가 이름이 있으면은 너무 이름도 길고 국가도 많아서 겹쳐서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원리로 기록을 좀 한 거고요. 나름대로 색깔을 좀 구별을 좀 해서 이렇게 좀 뽑아봤습니다. 만족도 변수도 마찬가지죠. 오버럴 변수에 대해서도 국가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크로스 체킹해서 지금 확인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버럴 언더바 내셔널 국가와 전반적 만족도 간의 관계를 이렇게 본 장면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웃라이어가 없고 그냥 다 전처리해서 넣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동일한 이런 패턴으로 나오죠. 다만 이제 마지막에 썼던 요 트림 옵션을 썼을 때는 5점 척도나 이제 1, 2점 좀 튀는 데이터들 일부 제한적인 건 좀 제외를 하고 5%씩 그렇게 했더니 평균이 약간 변화가 좀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이건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국가별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4.5점을 이렇게 체크해주고 다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면대면 아마 인터뷰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응답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을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0점 몇 점이라도 차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지금 그렸던 요 GG플로 그릴 때마다 이렇게 임시 변수에 이 내용을 넣어놨거든요. P1, P2, P3로 이걸 이제 넣어준 이유가 있습니다. 넣어서 또 P1, P2, P3를 호출하면 이제 그림을 그려지는데 한꺼번에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 테이블도 각자 그 교차 분석한 테이블에서 요 컬럼에 있는 내용들만 따로 추출해서 이렇게 이제 봐서 나라별로 이제 요 세 가지 측면이 어떤지 종합적으로 비교한 거고요. 멀티 캔버스에 세 개 GG플로 그림을 다 갖고 와서 이제 어떤 나라들이 체류 기간이나 쓰는 경비나 만족도 면에서 어떤지 이걸 좀 여러 종속 변수들을 같이 좀 결합해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이상으로 관광객 특성 요인 중에 거주 국가별로 미치는 연속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